경매물건 주변에 마을회관 근처에는 야외 웨딩으로 쓰이는 용도의 그런 펜션 같은 주택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뷰가 좋다 보니까 펜션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수 있는 예쁜 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번 경매물건이 위치한 양평군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물머리라고 아시죠? 거기 인근이 바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좀 쾌적하면서도 좀 전원생활 분위기를 내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괜찮은 입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물건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뭐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가 봐요, 이거. 와, 여기 밖에서 봐도 좋아 보인다. 최근 집값 회복과 더불어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아파트보다는 느리지만 주택 등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단기 투자 가치는 덜할 수밖에 없지만 입지와 교통 환경이 괜찮다면 실거주용으로도 충분히 인기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최저 입찰가가 4억 원대인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요. 주택의 상태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새 주인을 금방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부동산 360에서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원주택 경매 물건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한강을 도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해당 주택 앞에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남한강을 그야말로 직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이른바 한강뷰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듯 남한과 자연을 볼 수 있어 별장으로 쓰이기에 좋은 입지라는 게 경매업계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위치랑은 좋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저 아마 집에서 강도 보이는 것 같고 이건 경쟁은 될 수 있어요. 이 물건은. 투자 가치가 좀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보다는 제가 실수요자. 워낙 입지가 좋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여기는 가격 조건만 맞는다면 매수인 찾기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앞에 집이 신축이 되면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는 집이 그 강 쪽으로 동쪽인데 아무도 건축된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 집에서 2층에서는 충분히 강이 조망이 확보되는 것 같고 철골 구조와 목구조 지붕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높이로 지난 2010년에 사용 승인이 돼 10년이 훌쩍 넘은 건물이지만 육안으로 둘러봤을 때는 관리 상태는 준수한 편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이 널찍한 마당에는 저 소나무 같은 고가의 조경수 등이 심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184평이고 주택은 총 2층 56평의 널찍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부속 창고와 몇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딸려 있습니다. 앞마당 공간에는 조경수를 비롯해서 잔디, 조경석, 데크 등이 있고 이런 것들도 모두 감정가에 포함된 일괄 매각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억 2천만 원대인데 구체적인 감정평가액은 토지가 3억 5,300만 원대, 건물이 2억 4,9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2월 1회차 경매에서는 유찰돼 이후 경매 기일 변경을 거쳐 오는 8월 28일 진행되는 2회차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70% 수준인 약 4억 3,600만 원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인 토지 2필지 중 1필지가 일괄 매각권이고 나머지 1필지는 공유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는 주택 진입로 등으로 추정됩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을 보면 이 주택은 동네 마을회관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또 다른 단독주택들과 밭 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근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주택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용 주택은 실수요자들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 차례 경매에 나오고 손바뀜이 잦았지만 주변 환경 등 조건과 더불어 최저 입찰가가 뚝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다음 경매에서 충분히 응찰자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권리 분석상 하자나 매각 후 인수사항도 없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입니다. 낙찰 후 임차인 보증금 부담 등이 없다는 뜻인데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흔치 않은데 이게 좀 과거에 보니까 경매가 이번 포함해서 모두 5번째 경매였더라고요. 전에 2번은 낙찰됐고 2번은 취하됐었는데 2013년도에 한 번 경매 나왔었거든요. 2013년도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게 됐어요. 그때는 아마 신축하고 얼마 안 돼서 땅값은 지금보다 쌌을 텐데 8분이 들어서 4억 8,990만 원에 됐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더 경매가 나와서요. 결국 이때도 이름에 이제 8명이 들어와서 2018년도에 4억 4,100만 원. 네, 됐어요. 이제 2번은 낙찰되고, 그 이후에 2번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경매는 도중에 취하는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2020년도에 5억 3천에 매수했고, 이런 일련의 시스토리를 보면 이제 지급 가격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 매매가보다 1억 정도 싸잖아요. 최근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집니다. 번거로운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요즘 워낙 건축비가 올라서 제가 보기에 요 금액대는 이 땅 지금 땅 면적이 그 도로 지분 빼고 순수 대지만 184평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런 땅을 사서 지금 현재 건축 면적이 70평짜리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 오히려 이런 전원주택지는 내가 처음에 토지 매입에서 건축 인허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건축 짓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을 턴키 베이스로 낙찰받고 입주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죠. 다만 경매 물건의 품질 등이 뛰어나더라도 비아파트인 단독주택의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 양평군 내 인근 경매 사례를 보면 대부분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례에서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70%에서 80% 수준이었고, 최초 감정가가 8억 원에 달했던 한 물건은 유찰이 2차례 반복된 끝에 감정가의 37%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주택 유형별 편차는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종목별로 이게 지금 편차가 아주 심하거든요. 사실 지역도 서울에서 강남권역이 이렇게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근데 지방은 오히려 냉기가 돌 정도로 열기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물건은 남한강유라는 뛰어난 조망을 가진 데다가 관리 수준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실수요자분들의 구매가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택이 몇 차례 손바뀜이 된 것도 이런 메리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례 참여하시는 분들은 늘 정확한 물건 분석과 낙찰 후 명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 현황조사서만 보고 응찰에 참여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주변 시세와 경매시장 분위기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은 늘 다양한 경매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